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YG 포레스트의 천준범 변호사님 나오실 건데 네. 주제가 오늘 뭐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AI와 금산분리가 주제래. AI와 금산분리가 그 연결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뭔가 AI의 편승한 주제 선정이 아닌가. 인공지능하고 금산분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상도 안 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밑에서 네.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뜨거운 이게. 이슈고 사실은 그래서 뭐 AI 투자가 워낙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금산분리 좀 풀어달라는 재계의 요구가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냐 하여튼 논란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뜨거운 문제에 대해서 천 변호사님하고 조금 배워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AI와 금산분리. 야, 진짜 어떻게 연결이 잘 안 돼. 시류에 편승한 주제는 아닙니다. 주제에 충실한 주제에 주제입니다. 충실한. 네, 알겠습니다. 타이틀에 충실한. 알겠습니다. 거버넌스에 관련된 예, 거버넌스 이슈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 핵심적입니다. 네. 그래.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조금 뭘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주제를 선정한 게 굉장히 사실은 거버넌스가 뭔가를 알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예. 또 정말 물밑에서 되게 뜨거웠어요. 이게 금산분리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이슈가 돼버렸지만은 사실은 이 일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되게 뜨겁죠. 네, 공정위원장님하고 맞아요. 뭐 최태원 회장하고 서로 한 번씩 말씀을 하시고 뭐 이런 이슈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여기 대해서 칼럼을 내고 논평을 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논의가 항상 좀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겉돌고 있어요. 아, 본질과는 달리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약간 유교 문화권이라서 그런지 좀 추상적이고 예. 좀 이렇게 관념화 시켜가지고 논쟁을 해요. 아니 그리고 서로 정확하게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잘 안 들어. 그것도 되게 잘안 중요한 들어. 거예요. 잘안 서로 들어. 잘 안 듣고 그냥 너는 그냥 나빠 서로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추상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정확히 그게 뭘 의미하는지 짐작을 한 다음에 또 반박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겉돌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 예. 이제 지난 주말에 결심을 했습니다. 요 얘기를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청취율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천 뭐. 변호사님이 현란한 그 PT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현란한 PT 자료로 청취율을 좀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AI 키워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면서 예. 일단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날이에요. 이날이 이제 시작된 날이거든요. 예.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실에 와가지고 재계 총수들 그리고 정책실장 대통령 이렇게 계시네요. 네. 이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뭔가 굉장히 AI 투자가 계속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했는데 이 다음 날, 네.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 정확하지 않네요. 이제 10월 2일 날 기사인데. 예. 이 말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AI 투자 관련 금산분리 규제가 풀린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AI하고 금산분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그렇죠. 네, 뜬금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근데 이게 아마도 대통령이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산분리를 완화를 검토해라라고 하신 것 같고 직접 지시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뭘까에 대해서 좀 물밑에서 몇 주 동안 계속 갔습니다. 이게 예. 뭐냐, 무슨 얘기냐. 근데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안 나왔는데 이제 정책실장께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예. 금산분리 완화를 할 텐데 뭔가 근본 정신에 훼손 없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그 다음 날 공정위원장께서는 예. 본업에나 충실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본업에나 충실하라는. 재계 보고 재계 그렇죠. 보고. 네, 재계 얘기했죠. 금산분리 얘기하지 말고 하는 일이나 잘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정신, 본업에 충실 이렇게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번 봐서. 예.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 정신 훼손 없는 게 어떻게 한다는 그리고 거야? 대부분 이제 이런 어려운 기사들은 내용들을 잘 안 보신단 말이에요. 예, 내용이 그렇지, 안에 그렇지. 모두를 이제 제목만 보고 휙휙 넘어가니까 그럼. 이게 무슨 싸움인가?
궁금하신 분도 가끔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파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원장이 20일 날 19일 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대한상임위 회장 최태원 회장이 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세미나 포럼에 있었나 봐요. 거기서도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금산분리가 왜냐하면 이때쯤 되니까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예. AI하고 금산분리가 무슨 관계냐? 왜 뭐 이걸 이렇게. 핑계로 금산분리를 원하시려고 그렇죠. 하느냐? 왜 이렇게 득달같이 와가지고 금산분리 해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금산분리 원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저건 또 뭐예요? 되게 모호한데 어. 얼핏 듣기로는 이런 고민이라고는 들었어요.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인공지능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 근데 투자 단위가 뭐 1조 2조가 아니라 예. 1000조 뭐 그렇대요. 1000조. 네. 그럼 시중에 1000조가 없냐? 있다고 쳐. 예. 뭐 해외에서 받아서 있다고 쳐.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1000조 투자를 받잖아요. 그럼 1000조 투자한 사람이 하이닉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시가총액이 한 400조 네. 내외니까. 그 어떡하냐? 그렇다고 야 투자는 안 돼. 주인 바뀌니까 안 되고 1000조를 좀 빌려줘. 연 5% 줄게라고 하면 야 미쳤냐? 내가 혹 해봐야 은행이자나 받는 거면 1000조를 은행에 넣고 말지. 니네한테 왜 빌려줘? 그러니 큰 돈은 필요한데 투자를 받으면 경영권이 날아가고 주인이 바뀌고 투자를 안 받자니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풀지 하다가 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까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 뉴스가 너무 복잡해서 못 들었어. 요거 오늘 하는 딱 얘기인 것 같은데. 그지 그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오. 그리고 이제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마 언더스탠딩에서 그 말씀 드린 것 같았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 네. 이런 AI 투자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돈 빌려서 하기가 어렵다. 똑같은 말씀 드리면서 예. 왜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음. 투자를 대규모로 받으면은 지배력이 바뀌어 버리니까 못 한다. 그렇죠. TSMC 미국에 있는 IT 회사들 봐라. 수천조니까 지금 그 시가총액이 조금만 주식을 발행해도 수십조씩 들어오지 않느냐 지금 수백조씩 들어오고 물론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다고 뭐 이상한 구조를 또 짜고 있잖아요. 사실 예. 엔비디아하고 네, 네. 뭐 오픈AI 뒤에 나오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뭐 1000조, 2000조 되는 회사하고 시가총액이 몇백조 있는 회사는 조달 규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AI에서 AI 시대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 디스카운트 빨리 해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바로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새 제도는 또 뭐냐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선문답이 오고 가는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내놓지. 머릿속에 생각은 있으면서 네. 그걸 굴려서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뭘까? 그래서 직접 듣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번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그래서 공정위원장이 한번 또 다시 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또 이제 한번 선문답이 오고 갔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약간 이제 비난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AI 투자가 너무 절체절명인데 왜 낡은 규제? 왜냐하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공정거래법 있지만은 그거 어디 한번 제대로 규제한 적 있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니까 이제 23일 날 공정위원장이 발끈하신 거죠. 공정거래법은 굉장히 그 실효성이 있었다. 예. 앞으로도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낡은 규제에 막힌 AI 이렇게 그냥 뽑아버리더라고요. 제목을. 그래서 AI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가. 예. 그래서 밑에 있는 요 그림을 좀 보니 이게 좀 신기해서 가져왔어요. 주요 각국 나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 보니까 직접 지원하고 정부 대출을 해준대요. 네. 일본은 일본은 대출해 준대요. 이 투자가 아니거든요. 정부가? 근데 투자랑 관계 없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대만은 세제 노동 인력 용수 패키지 지원. 이거는 거의 약간 그거야 뭐 보조금 돈- 같은 이거 투자 아니거든요. 돈은 아니고. 그러네. 전혀 관계 없고. 그래서 지원 뭐 하면 되는 건데 왜 이 얘기할까? 미국을 보면은 450조 규모의 이제 이 국가 사업 추진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것도 투자는 아닌데. 투자는 아니고 뭐 최근에 미국 정부가 투자를 했다면은 인텔 10% 취득하면서 주주로 들어갔죠 그냥.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좀 왜
아예 안 맞는 얘기가 이렇게 횡행하는가.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더더욱 이제 불끈했습니다. 지난번부터 이제 천 변호사님 표 이상한 거 있으면 그냥 문을 부르시고 아니 관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관계 있는 것처럼 붙이냐 이거죠. 기자들은 자꾸 저런 거 갖다 붙이냐. 전 변호사님이 최근 1년간 화가 많이 들었어요. 사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캐릭터가. 예. 뭐 근데 요즘 짜증이 좀 많이 들었어. 예.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네.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항상 이제 쉽게 풀어야 된다는 예. 강박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네, 그냥 풀어보죠. 단계별로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쉽게 그냥 갈게요. AI 인프라는 수백조 원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네. 걸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예, 필요하죠. 그렇답니다. 필요하죠. 그런가요, 진짜 근데? 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답니다 해버리면 다 넘어가니까 한번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음. 차분차분 들여밟고 가려고. 저것도 아닐 수 있다. AI 인프라는 투자가 저렇게 필요하냐? 수백조가 필요하대요. 얼마 전에 그 뭐 서로 쿠션 맞고 주고받고 할 때도 저 정도 단위로 돈이 돌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그림이거든요. 예. 엔비디아가 이제 오픈 AI하고 같이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투자하고 그 조인트 벤처에서 그 칩을 사가지고 네. 맞아.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임대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돌리는 거고 돈 돌리고 네, 네. 있는 거라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엔비디아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의 의심은 있지만 가보겠습니다 일단. 네. 자 그래 오케이 이거는 맞다. 이건 그렇죠. 그래. 맞다 쳐야 저건 돼. 맞다고 잘 합시다. 모르니까 네. 아니 그리고 저거 아니면 오늘 이 아이템이 아니, 안 돼. 안 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저렇게 하면 다른 나라도 저기에 경쟁하려면 저만큼의 인프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이건 경쟁이잖아요, 경쟁.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이건 지금의 그 맞다고 치자. LLM 방식이라고 하는 AI는 네. 어쨌든 GPU 등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는 AI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도 그냥 그럼 인정하는 그렇죠.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가보겠습니다. 깐깐하시네 오늘. 예? 자, 수백조는 이제 한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고 민간과 정부의 대규모 투자 집행 필요하다. 이건 맞는 말이고. 뭐, 뭐 오케이. 그렇겠죠. 그동안 기업이 번 돈으로는 택도 없다.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을 좀 키워놨으면 그러면 어떻게라도 좀 어떻게라도 방법이 있을 좀 텐데. 조달을 했을 텐데 지금 너무 작잖아. 그래서 결국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디스카운트 때문에. 뭐 어쨌든 그렇답니다. 네. 또 그렇다고 할게요, 그냥. 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금산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확 넘어갔거든요. 왜? 이게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그냥 논리입니다. 지금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바로 금산분리가 필요하다. 금산분리라는 게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둘 다입니다. 투자 거꾸로입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소유하지 마라. 네. 어. 왜냐하면 이제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투자하면은 자꾸 금융이라는 건 결국은 돈을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조달하거나 네, 남의 돈으로 자기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남의 돈으로 결국은 지배력을 형성하지 말라는 게 가장 큰 거죠. 예. 그래서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그 금융회사가 다시 산업자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돈 돌리기가 된다. 예. 하지 마라 이건데 이렇게 거한 이슈인가?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금산분리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여기까지밖에 다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 얘기 나오는 쪽도 금산분리를 좀 해야 돼요라고 하면 화들짝 놀랄 게 뻔하기 때문에 금산분리 안 건드리고 투자금 만들어 보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근데 본인들 아이디어에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은 답은 없고 야 이거 금산분리 이것만 풀면 되는 건데 이건 야 쉽지 않고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금산분리 필요하다 하니까 갑자기 예. SK가 은행하겠다는 거야? 이런 느낌 들잖아요. 갑자기. 예. 네네. 그게 아닌데 이게 왜 그럴까? 이제 하나하나 키워드가 다 있어요. 처음에 대통령은 독점 폐해가 없는 한 금산분리를 해주는 게 맞다. 예. 이렇게 완화해 주는 완화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정책실장께서는 자 이제 11월 중순쯤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특별법 방식으로 하게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는 이제 아까 말한 그 근본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걸 뭔가 추진한다. 하겠다는 듯이 뭐가 있어. 하여튼 그 네. 중간에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흘러나오는 그런 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날 새로운 제도, 금산물이 필요하다. 아니다. 금산물이 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제도다. 그리고 이제 공정위원장은 본업에나 충실해라 이제 이렇게 나오신 건데 네.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구나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슈는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손자회사 이 지분율 방법을 금산분리를 그럼 완화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라는 거는 하이닉스 밑에다가 어떤 조인트 벤처를 세우고 싶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100%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뭐 50%로 풀어주든지 해가지고 하이닉스 밑에 조인트 벤처를 세우고 거기다가 공장을 짓고 그걸 뭐 빌려 쓰든지 하겠다. 뭐 이런 걸 얘기도 하나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아래의 자회사로 하이닉스 인공지능 반도체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투자를 거기다가 예를 집행을 들면 하고 사우디의 뭐 비전 펀드 뭐 손정인의 그런 비전 식으로. 펀드나 네. 이런 데서 돈을 투자 받아서 네. 별도 회사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이 하이닉스 자체가 SK그룹의 손자 회사니까 네. SK 스퀘어, 하이닉스 네. 이렇게 네. 되어 있으니까 손자 회사는 그 밑에는 회사를 두면 안 돼요. 100% 자회사만 된다는 네, 게 법이니 네. 그 법을 좀 바꿔주쇼. 그래서 뭐 거기다가 뭐 이제 GP 투자사를 놓든지 뭐 자산용사를 오케이. 설립하든지 뭐. 등등을 하고 싶다. 또는 뭐 SK 스퀘어가 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가 할 수 있고 거기에 뭔가 투자사 그러니까 PE랄지 그런 것들을 설립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이닉스 지분을 취득하겠다. 예. 뭐 신주를 취득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도 또 흘러나오고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앞에가 사실은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지금 방법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금산분리가 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를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퀴즈? 여기에 단계가 지금 붕 떴어요. 하나 대규모 투자 집행이 필요한데 바로 금산물이 필요하다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요 전에 뭘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규모 필요한데 뭐가 걸림돌이야?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뭐가 걸림돌이야? 네, 뭐가 걸림돌이야. 그래서 이걸 없애줘. 그렇죠. 어. 그게 뭘까요? 되게 쉬운 겁니다, 사실은. 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금산분리가 네, 그거를 걸림돌이야라는 좀- 게 논리겠죠. 그렇죠. 금산분리 중에 뭐가 문제일까요? 금산분리 중에 네, 금산분리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은행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뭐가 걸림돌이길래 금산분리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네. 문제가 너무 주관식이다. 빨리 그러니까 어렵다. 자, 이거예요, 이거. 투자는 받지만 의사결정은 내가 하고 싶다는 이게 거예요. 2% 했던 얘기네. 투자는 받고 싶어. 근데 투자를 받으면 내 회사가 아니게 돼. 그렇죠.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네. 아, 이게 사실 이게 맞는지를 이게 맞다? 의사결정을 당신이 해도 된다라면 이제 금산물리 이슈로 넘어가는 건데 예. 그것도 없이 지금 막 금산물리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투자는 받지만 의사결정은 내가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우리가 논의할 거는 금산물리 너무 어렵잖아요. 예. 사실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면 돼요. 그냥 이거는 아, 사실은 너무 흔한 얘기예요. 모든 모든 저렇게 경영자. 하고 싶죠. 돈은 받고 그러니까 싶은데 내 아니 거긴 계속 두 분도 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싶- 예스. 투자는 받지만 결정은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간섭은 투자자들은- 하지 어. 마. 그래야지 당연히 투자를 하고 간섭을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차라리 내 회사를 인수해 가든지 해야지. 네. 겨우 투자 정도 한 주제에 왜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게 당연히 생각이죠. 네, 모든 경영자는 똑같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럴 돈은 것 받고 같습니다. 싶지만 어. 간섭은 받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예. 뭐 주식을 취득을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권은 나눠 갖는 게 그래서 투자를 맞습니다. 받을 때 내 지분보다는 적은 지분만 투자를 주는 받죠. 투자를 받죠. 그렇죠. 하지만 투자를 적은 지분을 받을 때에도 주주간 계약, 투자 계약을 빡세게 씁니다. 사실은 이런 거 할 때는 나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투자하는 쪽에서 요구하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엄청 세게 하잖아요. 사실 이건 빼달라, 이건 예. 심했다. 근데 그 협상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아주 거. 근본적인 의사결정은 최종 결정은 내가 하도록 좀 해줘 그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좀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관계에서는 사실은 협상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둘 사이에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예. 예. 협상력이 세. 만약에 돈이 너무 필요해 그러면은 하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지. 그렇죠. 근데 나는 뭐 나한테 돈 주겠다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러면 당신은 너무 빡세니까 나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모 회사에 있을 때 투자를 받으면서 네. 그런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누가 갑이냐에 따라. 오는데 끝났어요 지금 이제 클로징 이제 다음에 오세요 뭐 이런 것도 했어요 진짜로. 그럴 때는 그 조건이 굉장히 완화가 되죠. 받아주시기만 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받아주시기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의 극단적인 형태가 보통주 투자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권리 행사 안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보통주 투자가 아니면 보통 무슨 뭔데요? 보통은 이제 비상장 투자할 때는 우선주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주주간 계약을 막 쓰고 뭐 RCPS라는 거는 전환권, 상한권도 가지고 가고 내가 나중에 마음 편하면 네. 회사 돈 어떻게든지 긁어줘서 내 네, 투자금 내놔야 내놔야 돼. 된다. 뭐 풋옵션도 몇 년 안에 상장 못하면 내놔야 돼. 내놔야 된다. 뭐 이런 걸 등등. 막 걸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주식만 사는 게 사실은 보통주 투자다. 가장 보통주 투자가 가장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창업자 경영자가 협상력이 강할 때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모든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야 너는 왜 금산분리 얘기해 금산분리 이렇게 거한 얘기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경영자가 돈 받을 때 다 하는 얘기다. 예. 이거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돈은 많이 받지만 그러니까는 거기서 출발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혹시 아십니까? 오늘 되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맨 오른쪽은 쿠팡 사장님. 네 범킴 범킴 옆에 있는 거는 페이스북 창업자. 네 저커버그 앞에는 구글 창업자들 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자들. 부자들이고 그 무슨 차등 의결권 뭐 황금주 이런 거. 복수 그런 게 의결권 갖고 있어요. 복수 의결권. 네, 그래서 듀얼 클래스 스탁인데 이분들은 뭐 10배부터 29배까지 자기 한 주의 의결권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중요한 의사결정 할 때 내가 필요하면 아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결권만. 의결권만. 근데 상장은 못 하고 그냥 비상장 상태이고 대신 의결권이 10배에서 29배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결할 때만 내 주식이 30배로 뻥 터져. 그렇죠. 그거죠. 돈으로는 바꿀 수 없고 배당 받을 때는 안 되고. 아니고. 근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주주들이 다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 너 없으면 안 돼, 이 회사는. 너는 정말 있어야 돼, 저커버그. 너 나가면은 메타, 페이스북, 왓츠앱은 안 돌아가. 꼭 있어줘. 너는 몇십 배 의결권 줄게라고 주주가 인정해 준 거거든요. 예. 너무 오케이. 행복하잖아요. 그쵸? 예. 경영자의 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마음은 품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금산물리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거한 걸 하나 이렇게 이상했지만 돈은 받지만 내가 좀 결정하면 안 될까요? 예. 라고 했을 때는 당연한 얘기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나왔듯이 독점 우려 없이는 뭐 근본 정신이 뭐냐, 뭐 본업종이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의사 결정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금산분리 이걸 규제 공정거래법을 깨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고. 그럼 금산분리가 되면 저게 돼요? 그러니까 난 그것도 잘 그것도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제 좀 금산분리가 이따가 되면 투자는 받고 저거는 말 그대로 차등 의결권 그런 의결권의 아니죠. 문제지. 그러니까 차등 의결권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예. 뭐 뒤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SK 그룹 안에 자산용사를 설립해요. 그다음에 그 운용사가 투자의 주체가 돼요. 예. 운용의 주체가 돼요. 150조를 펀드를 설정을 해요. 그럼 그 펀드를 운용하고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SK 그룹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SK 그룹 사람이 운용하는 펀드가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500조 원을 모아서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면 좋은데 그 모으는 사람이 내 아들이나 조카면 좋겠네. 그 얘기네요. 우리 계열 사람이 운용을 하게 해달라. 예를 들면 뭐 미래에셋 펀드 이런 데서 하면 미래에셋이 자꾸 감나라 변나라 할 거 아니냐. 할 거니까. 네, 귀찮고. 네. 그러니 우리가 무슨 투자 회사 같은 걸 세워서 네. 우리가 돈 모아서 우리가 우리한테 투자할게. 그럼 왼손이 경영하나 오른손이 경영하나 네. 둘 다 내 거니까 딱 좋네 서로.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다 SK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밤잠을 잘 자야
회사도 잘 돌아가고 결국은 투자자들한테도 그게 좋지.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에 딱 그 얘기네요. 투자는 받고 싶고 난 내 건 계속 하고 싶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말하기 좀 민망했는지 어쨌든 금산분리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예를 들면 SK 자산운용 네. 이런 걸 만들어서 AI 펀드 합니다. 100조 원. 여기에 하이닉스가 뭐 AI 반도체 전문 회사를 별도로 세울 건데 우리 돈은 받아준대요. 우리가 넣겠습니다. 전 국민한테 돈 모읍니다. 선착순 500조. 이걸 하면 되잖아요. 못 해요 지금? 그거 운용사를 설립할 수가 없어요. 운용사 금융회사니까. 금융회사니까 금산분리 때문에. 네. SK 자산운용 이런 걸 못 세우니까 그거 세우게 해달라.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최태원 의장이 한 말도 맞는 게 금산분리 해달라는 게 아니다. 어쨌든 방법을 어쨌든 좀 의사결정을 찾아달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라는 거거든요. 지금. 금산분리가 정찝찝하면 하여튼 복수 결정. 뭘 하든 줬든 뭘 하든. 이걸 하든 간에. 투자를 받지만 의사결정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말한 거고 그거를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적극 검토해봐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구나. 그럼 우리 그냥 하지 말까요? 이런 거네. 일종의. 그러니까 투자하지 협상력이에요. 말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협상력 말씀을 드린 게 예. 이 상황은 아. 지금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협상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네. 또 투자하지 말 거야 하니까 살짝 그래 말면 그래도 좀 아니면 그렇지. 우리는 그냥 PC에나 들어가는 디램으로 그냥 만드는 거 평생 그렇게 살래. 할 수 없지 뭐 돈 없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좀 그동안 그러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뭐 좀 어떻게 좀 어디 생각해볼까? 해볼까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러네. 약간 뭐 또 정부도 나름대로의 이 국가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때리네.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게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정도만 고민하는 이슈겠네요. 그렇죠. 전 세계 어떤 나라가 AI를 뭐 이렇게 어떤 나라가 시가총액의 몇 배가 되는 투자가 필요한 기업이 있겠어. 그렇지. 지금 미국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하고 중국은 나라 돈 지들 돈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고 일본은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비전 모으고 통해가지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돈 모으고, 예. 손정희 회장 없으면 거기도 골치 아프겠네. 골치 아프고. 우리나라 대만은 일단은 TSMC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공장 앞에 저희가 저 구청이 청소는 열심히 잘해주겠습니다. 어떻게 좀 알아서 해보세요. 야, 우리가 약간 애매하네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네. 이제 규모는 작은데 야, 제일 대규모 투자가 애매하네. 필요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뒤에 가 보면은 이런 거 이제 평범한 일이에요. 언제든지 모든 투자 유치 상황에서 있는 일입니다. 예. 경영자는 뭐 사업은 내가 잘 아니까 예. 믿고 맡겨 주십시오. 그냥 투자해 주세요라고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속마음은 뭐 제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투자는 뭐 금융만 알지 사업도 지불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간섭하려고 하냐. 예. 간섭 안 하는 게 최고야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심플하게 그러면 법이 허용할 텐데 하이닉스가 우선주 증자를 해요. 우선주를 한 5천조어치 발행해. 그러면 경영권은 뭐가 그런 나잖아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네. 하이닉스 우선주를 네. 무지 많이 증자를 하면 네. 다만 거기는 우선주 근데 보통 발행 한도가 있습니다. 그 정관에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한도가 있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일 거 아니겠어요? 보통주보다 많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선주만 아마도. 떨어질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보통 하이닉스 우선주는 없죠. 그런 지금은 거. 없는 없어, 걸로 알고 없어. 있어요. 예. 삼성은 우선주가 있는데. 있으니까 하이닉스 발행하면 되겠네. 뭐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예. 있죠. 근데 이제 투자자는 보통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네. 저희 뭐 내교상 최소한의 장치 필요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저도 뭐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투자를 받고 나서의 마음은 달라져요. 다. 경영자들은 일단 입금 전후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금 후에도 이걸 묶어놓을 장치는 투자자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산분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금산분리를 해주면은 자기의 결정을 자기가 할 거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건 투자자 마음에 당연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투자자는 이제 정부가 대리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이런 일은 비단 지금 AI 투자 SK 하이닉스에 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너무 막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금산분리에 막 매몰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고 이 상황으로 바꿔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거창한 이슈가 아니고
투자를 했는데 네. 그냥 믿고 맡길 수 있거든요. 사실 벤처 투자 쪽에 보면은 그냥 믿고 맡기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면 감시와 견제를 만들 것인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올 것인지. 그러니까 천준범 변호사님도 참 사람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죄송합니다. 야 최태원 회장님, 당신이 저커버거쯤 되면 세상에 누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저커버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돈은 저커버거 맘대로 하는 거고 봐요. 지금 테슬라 창업자 누구야? 일론 머스크는 뒤에 나옵니다. 나 지분 더 안 주면 나 경영 안 할래. 나간다, 니들이 나간다. 알아서 해. 라고 배짱 부리는데 주주들이 어이구 그렇게 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니 본인도 그렇게 신뢰를 받았으면 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뭐 그냥 시원찮게 하니까 신뢰를 받으면 되죠. 못 앞으로도. 받아놓고 왜 우리 보고 제도 바꾸라고 하냐. 미국은 제도 바꾸는 거 하나도 없이도 저 지금 일론 머스크나 이런 저커버그가 지금 뭐 맘대로 하는 거 봐라. 이거는 신뢰의 문제고 실력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을 더 기르세요 최태원 회장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실력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무했다 정말 사람이. 몰아가지 마세요. 뒤에 다 나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다 나와요. 자, 모든 투자에서 항상 해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 뜬구름 잡지 말자 이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 그만 좀 하고. 오케이. 자, 그냥 좀 옛날 얘기부터 다시 해볼게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 그림은 제가 가끔 강의에 쓰는 그림인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옛날 동인도 제도 뭐 이런 건가? 어떻게? 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냥 그런 거. 시험지가 세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알 수가 있는 지금의 거지? 맥락상 네. 그냥 믿고 뭐 맡기세요. 돈을 맡기면 나중에 갚는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제가 이 그림을 강의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 네. 동인도에서 얘기 나온 처음이에요. 얘한테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어때? 깜짝지. 딱 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큰 건물이 있고 예. 밑에 배를 만들고 있죠. 네, 이제 이게 자 동인도에서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게 주식회사의 이제 근본이니까 배를 만들어 가지고 멀리 인도에 항해를 갔다 오면은 어마어마한 걸 가져온다. 예.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배를 만들고 항해하는데 그러니까 거대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은 것이고 거기에 증서를 준 게 주식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이게 주식회사라는 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의결권과 배당권. 그러니까 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한테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나눠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건 투자예요. 그게. 네, 예. 투자는 의사결정권과 수익을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돈을 조달하는데 이렇게 나누지 않는 조달 방법도 있죠. 네, 대출이에요. 돈 벌든 말든 이자 내는 게 대출이에요. 예. 그럼 필요하면 대출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네가 그렇죠. 그 근데 싫으면. 너무 크니까 대출 규모가. 그래서 대출 받을래 아니면 투자할래는 그냥 돈을 벌면 돈을 줄 거야 아니면은 돈 안 벌어도 돈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물론 중간에 이걸 뭐, 막 두 개 그렇죠. 섞어가지고 한 게 그렇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두 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투자는 받지만 의결정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주식회사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저게 원하면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됩니다. 원칙에는 원칙에는 그런데 자 원칙은 착한 사람 아니라니까. 야 그냥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대출을 받든지. 그럼 손모가지를 하나 걸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그 얘기를 표현을 저렇게 결국 그 얘기잖아. 그 얘기지. 참 말 맞네. 그 주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봐. 그렇게 해주는지. 그럼 돈 걸고 하든가 그럼. 본인도 이런 일은 되게 많아요. 근데. 실패할 것 같으니까 리스크는 걸기 싫어서 대출은 감히 못 받고 투자를 너무 받으려는 커서. 건데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자, 우리나라 이런 하다니.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흔히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근데 원칙으로는 맞는 말이지. 네, 그 뭐 다 그리고 해줬어요. 사실은 보면은 뭐 유명한 LG엔솔 분할 예. 물적 분할 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이 상법 개정이 이르는 거 아닙니까? 예. 5년 만에 예. 사실은 이것도 그거예요. 그냥 설립해가지고 이게 뭐 물적 분할이네 상장이네 뭐 되게 복잡하지만은 투자는 받지만 지배력은 유지하고 싶다예요 결국은. 그러네. 예. 따지고 보면. 네, 인적 그거죠. 분할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거죠. 물적 분할해가지고 10조 원 투자 받았어요 지금 상장해가지고 10조 원 조달했는데도 주LG 입장에서는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복 상장은 기본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네, 지배주주 입장에서 계속 잘라서 하면 뭐가 되느냐? 근데 이게 되죠. 지주회사가 되는 거예요. 지주회사는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투자는 받지만 지배력은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게 문어발식 확장이 사실은 안 좋은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IMF 이후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말씀을 아마 초기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주회사 다 이런 건데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금산분리 하니까 금과 옥제처럼 헌법처럼 느껴지지만은 나 투자는 받지만 좀 지배력 유지하고 싶어라는 제도는 이미 1880년대 미국 이후에 다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법인의 주식을 소유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철칙은 아닌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부가 이런 금산분리 완화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 결정을 경영자가 해도 되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누구나 논의할 수 있잖아요. 투자 결정을 경영자가 해도 되냐고요? 네. 저거 하라고 경영자를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자가 이 투자 결정을 해도 되냐? 그러니까 우리 회사 너무 좋아, 잘할 거야 하면서 투자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디램 공장을 더 늘리는 결정? 늘리는 뭐 투자 받아가지고 어디다 투자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투자 받는 회사의 사장 대표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뭐가 문제인가 싶습니다. 네. 네. 그 투자받는 회사 사장이 그래도 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거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투자를 집행할 때부터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펀드의 운영자와 대상 회사의 운영자가 같아도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운영자와 대상 회사의 운영자가 같아도 되냐? 네. 그건 좀 그렇지 사실. 그건 안 되지. 그게 자기 투자잖아요. 셀프 투자. 네. 셀프 투자를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이제 이것만 결정하면 사실은 금산분리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은 있어서 원래 금산분리라는 게 네. 네가 네 돈으로 네 밥을 어떻게 비벼 먹건 말아 먹건 그건 네 맘이지만 금이라고 할 때 금융은 남의 돈 아니냐. 그렇죠. 은행 예금 같은 건데 네가 은행을 하면 예금 받아서 받은 돈 네한테 다 대출할 거지. 셀프 대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저희 기업이 제일 유망한 것 같아서 했습니다. 어쩔래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그게 말은 뭐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짓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예. 아예 그걸 담을 싸. 안 돼. 라고 한 게 금산분리인데. 그렇죠. 근데 금산분리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저는 그냥 이 명제를 계속 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금산분리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AI 투자 뭔가 칩 투자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뭐 최태원 회장 또는 SK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도 되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사실은 펀드 운영자가 외부에 있다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업도 모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뭐 헌법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래에셋이 하라고 하면 미래에셋은 오히려 더 얼마나 그 사람은 힘들 거예요. 그렇지.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하겠죠 물론. 그래서 분명히 많은 투자는 그냥 맡기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근데 자기가 자기 돈 투자하는 게 제일 속편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의 돈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좀 더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는 뭐 투자 결정을 경영자가 되는지 그러면 이게 0과 1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권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어디까지는 투자자가 결정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경영자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막 나눠가지고.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 아니면 어떤 업종에 투자할지까지는 투자자가 정해주고 그 다음부터 세부적인 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고 그럼 집행 절차는 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관리 감독은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사후 책임 이거 안 되면 책임질 거야 안 질 거야 뭐 이런 것들 뭐 풋옵션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실패하거나 당신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날려먹으면 네가 갚아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냥 단순히 금산분리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이 명제를 오케이가 되면 만약에 의사가 그 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 세모 정도 됐어 이거 뭔가 이 특성상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뭐 금산분리네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좀 약간 턴하시는데 천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투자는 받고 경영은 내 맘대로 하는 거는 원래는 말은 안 되는 것이나 뭐 그런 일이 어디 뭐 저커버그도 그렇고 뭐 테슬라 창업자도 그렇고 다 있으며 워낙 첨단 산업이니 그 산업 아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그럼 누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현실적 한계도 있으니 그리고 뭐 책임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름을 해놓고 다시 대신 책임만 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하나 뭐 월별로 보고해라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되 견제는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뭐 여러 않냐? 가지 단계가 되게 근데 많겠죠. 딱 그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평소라면 왜 꼭 저렇게 해야 돼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 그럼 우리는 뭐 그냥 디램만 만들고 말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렇게 하면은 하이닉스도 사실 투자 안 하고 계속 이 장사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예. 뭐 지금 상황이 상황은 이러니까 뭐 몇백 조 들어서 또 설비 투자도 해야 된다 하니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래. 근데 이거 돈 없어서 못 해요 할 건지 지금 투자는 해야 되는데 그럼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이걸 투자를 받으면 내 게 아니게 돼.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야, 좀 이게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 이게 모든 게 협상력의 문제예요. 이게 그냥 일론 머스크가 몰라 테슬라 회사 잘 만들 사람은 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할 텐데 내가 아무래도 지분율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나의 지분율을 좀 높여주고 어디 같이 가실래? 아니면 그냥 말까? 여기서 그냥. 우리 그동안 반가웠다고 하고 그냥 끝낼까? 라고 해서 주총에서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아니, 이슈가 이 똑같은 자료를 안 똑같은 보셨죠? 거예요. 안 보셨는데 냉정하게 마치 보면 똑같은 이슈다 이게. 똑같은 이슈. 보신 것처럼 뒤에 나옵니다. 자,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바로 나오죠.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의 주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2018년 당시에 지분율이 쭉쭉 떨어지니까 돈도 쓰고 해가지고 이거 20 몇 프로로는 내가 지배력이 없고 결정을 제대로 못하겠다. 나한테 내가 잘하면은 1년에 12%씩 주식 보유 옵션을 달라 했어요. 그리고 12%를 그래서 1년에 1%씩 12%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했고 주총 통과를 다 했습니다. 네. 예. 이사회도.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듯이 그 델라웨어 법원에서 잘렸죠. 예.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인 거는 이사회 멤버가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친구였어. 그걸로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나서 본사를 옮겨버렸죠. 텍사스로 옮겨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 텍사스에서 비슷한 걸 또 했습니다. 그래서 또 12년 동안 12% 추가 달라는 거를 주총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돈은 투자 받고 싶고 나는 지분율은 유지하고 싶다. 나는 돈 쓰고 싶고 또는 더 추가 들어오겠지만 나의 지배력은 유지하고 싶다는 경영자의 마음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본질이 그러니까 경영자의 마음은 다 비슷할 것 같고 다 비슷하죠. 사람들이 저거를 용인해 줄 만큼 저 사람이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아니냐를 천 변호사님 판단하는 것 말씀은 같아요. 그럼 일단 투자를 받을 만큼 받고 그러고 나면 당연히 SK나 최태원 회장 경영권은 많이 줄어들 테니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하듯이 저 딜을 한번 해봐라. 사람들이 당신의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고 믿으면 해줄 할 거 아니냐. 그런 논의로 진행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논의가 너무 이렇게 들어가질 못하고 위에서만 구름만 타고 있잖아요. 지금 금산물리, 뭐 본업충실 이런 거 말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할 텐데 나를 왜 믿어줘야 되고 이런 얘기라도 조금 들어가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자신 있고 이런 얘기로 들어가야 건강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거 아닐 수도 있죠. 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논의조차 안 하는 게 항상 좀 자신 있으면 다이다이로 설득하고 그때 뚫으면 되지. 일론 머스크 쟤 봐라 저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뚫어내잖냐. 주총에서 75% 이상 찬성 나와요. 이번에 텍사스에서도 그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막 반대 권고하고 실제로 반대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가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건 아니야. 매우 느슨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설득해서 근데 한번 그거 해봐. 전에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뭐 법이 있기 전에 해보지도 할 일이 않고 왜 많습니다. 제일 할 일이 쉬운 많아요. 금산분리부터 하자고 하냐. 왜냐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꼭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젠슨 황 이제 이 모든 걸 촉발시킨 우리 젠슨 황 형님인데 그래, 저 아저씨가 욕심을 부려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지. 싸게 팔지 저거. 아유. 3.5%밖에 안 되거든요. 지분율이. 근데도 30년째 CEO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젠슨 황을 밀어내겠어요? 아무도 안 밀어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뭐 리더십 실적, 이사회 신뢰 하에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젠슨 황은 케이스. 3.5밖에 안 돼요. 와. 네.
야, 근데 일론 계속 머스크 희석된 거고 창업자인데 계속 희석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이 많았구나. 그렇죠. 투자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은 시절이 많았나 보지. 옛날에는 사실 GPU는 그냥 게임 그래픽 카드 팔러 갔다가 게임 그래픽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픽 카드를 좀 사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 투자를 좀 해주세요. 저 솔직히 그랬나 보다. 젠슨은 비트코인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 비트코인 그 채굴 한다고 맞아요. GPU 돌리느라고 그때부터 뜨기 시작한 그 거잖아요. 예전에 용산에 와가지고 사진 찍은 거 돌아다니더라고요. GPU 팔려고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지포스 사줘서 고맙다고 용산에 사장님들하고 막 사진 찍은 거 돌아다녀요. 용산에 가게 사장님들. 가게 사장님들하고. 야, 사람 인생 참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런 그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건 너무 다양하고 뭐 이제 미국도 이렇게 창의적인 걸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금산물리랑 관계 없지만 어쨌든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뭐 팔고 AI를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아 이거 좀 따라한 것 같아. 이 그림이 SK 하이닉스가 SPC를 세워가지고 임대하는 이 구조는 아마도 여기서 좀 착안한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이제 이 그림이 결국은 모든 거의 전부인데. 자 SK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400조이고 150조 이제 한 번에 150조씩 한 600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은. 예. 150조 펀드를 들어오면은 지분율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는 SK 스퀘어는 지금 지분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1대 주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펀드가. 예. 뭐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 이거 말고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하는 거고 투자자는 이제 펀드에 출자를 하겠지만은 정부가 어떻게 관리해서 이제 공장을 지을 텐데 이거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걱정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놓고 얘기를 하면 되지. 이게 뭐 이제 이게 괜찮으냐 여기서 결정권을 누가 하느냐. 지금은 너무 이렇게 그냥 매도돼 있잖아요. 마치 그냥 1과 0밖에 없어요. 흑백 논리로 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도 꼭 저렇게 다 먹겠다는 건 아닌데 아닐 수 있죠. 저런 식으로 과잉 표현이 되고 있고 또 그걸 오해한 그 공정위원장은 또 네.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있고. 뭐 분산 분리를 왜 허무냐 이렇게 나올 건 아니다라는 그 나도 지금. 저게 본업이나 잘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 공정위원장 이야기는 네. 지금 본업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하죠. 본업을 잘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네. 본업이나 잘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 핀트는 좀 프레임 다르네. 세팅이 금산분리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금융하려고 하니까 본업을 네, 이게 뭐 은행하겠다, 증권 사겠다는 게 아닌데 물론 뭐 의사결정 이제 남의 돈으로 의사결정 하겠다는 거는 본질은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은 이렇게 흐리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예. 그 안에는 다양한 조건 여기서 될지 아이고. 저기서 될지 여기서 될지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오늘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야, 오늘 변호사님 되게 뭔가 유연하시네 생각이. 유연하면서 말이 점잖을 뿐이지 그 말의 요지를 2%씩의 표현으로 바꾸면 진짜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공정위원장도 얼마나 마음 쓰리겠으며 최태원 회장도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겠어요. 그거를 네. 아니 뭐 자신 있으면 송바가지를 아니에요. 거시든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지금 거잖아, 저는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말싸움할 게 아니고 예. 자, 이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예. 자, 로펌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로펌을 원하는 찾아가서 계약을 계약서에 넣을 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자. 이 계약 조건이 뭐냐라는 거를 열심히 하는 우리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이 투자 계약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0과 100 사이에서 뭔가 접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대상에서 경영자가 펀드 운영 맡아도 되나? 또 CEO 선임 CEO 선임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그냥 투자자지만은 경영사 지지하도록 미리 합의해 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걱정이 덜해지니까 예.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아하. 그 다음에 아니 그래도 돈 쓸 때는 나중에 감독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하나하나의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합의가 아니 1번은 안 돼. 이거는 이제 이게 금산분리 이슈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야 어떻게 구체적으로. 펀드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펀드까지 운영하니? 저건 말이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안 돼. 그건 이제 이 말이 곧 금산분리는 완화가 안 돼. 된다는 뜻이랑 같은 거예요. 예. 예. 하지만 그 중에 여러 아이템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다음에 아니 그렇지만 우리가 지분은 더 있지만 당신이 어떻게 보면 고용한 CEO
임명한 CEO를 바꾸지 않을게. 그 정도는 합의할 수 3년 있지 않냐. 5년 정도는 합의할게. 이렇게는 너무 많이 해요. 사실. 150조 펀드가 투자가 들어오면 일대 주주는 바뀌지만 경영을 뭐 몇 년간은 당신한테 보장을 위임한다. 해줄게. 네.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다 그냥 생각해보면 ETF니 무슨 자산운용사들이 다 최대 주주인 것처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주는 안 바꾸고 네. 대표가 뭐 처음에 아니고. 신뢰를 쌓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보장을 해줄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있- 얘기할 수 하지만 있겠네. 아무리 그래도 돈을 쓰는 거에 대한 감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3번인 거고. 그래서 3번은 웬만하면 들어갈 거고. 뭐 3번은 아무도 이견이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뭐 감독도 못하게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예, 거예요 사실은. 저거야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줄줄줄줄줄 수백 수천 개를 한 게 바로 이제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주주관계약서 중에 유명해진 하이브하고 이제 어도어하고 미니진 간의 계약이 떠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또 큰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5년 동안 대표 안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주주관계약, 투자계약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네. 아예 저렇게 보장을 해주는구나. 보장을 완전히 해준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이제 다른 이슈에선 다르게 해석됐지만은 예, 예. 결국은 이 체결을 할 때까지는 5년 동안 당신이 대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주주지만은 전혀 이견 달지 않겠다라고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자유롭게 계약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거는 다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또 풋옵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책임져라. 네가 그냥 경영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이상한 일을 했어. 뭐 빼먹거나 아니면 큰 실수를 했어. 이럴 때는 당신이 주식을 이거 다 내 거 사가야 돼. 돈으로 내놓으라는 거죠. 이 예. 주식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돈으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수십 장, 수백 장이 쌓이는 게 주주간 계약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텀시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보통 정리를 해요. 이게 뭐냐면 계약서 자체는 너무 복잡하고 기술적인 게 많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여기 합의됐어. 1-1은 이렇게 합의됐어. 이런 거를 합의를 쭉 씁니다. 그러면은 한 대여섯 장으로 정리가 돼요. 예. 이제 그러면은 그게 계약서의 뼈대가 돼가지고 이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계약을 쓰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시기예요, 사실. 지금 뭐 금산분리 철학을 논할 때가 아니고 그냥 뭐 대표자들 나와가지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예. 몇 년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은 뭐 몇백 조니까 사실 더 힘들겠지만 뭐 그냥 몇 천억, 몇 조 투자만 해도 몇 달을 갑니다. 사실 이 협의가. 저게 맞을 수도 있겠다. 괜히 금산분리 얘기하지 말고 그거 할 때 이런 그냥 식으로 빨리 그냥- 로펌 가서 텀시부터 만드세요. 이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라 일단. 담아서 담아서. 하면 방법이 그러니까 이미 금산분리는-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다. 정치적 결단도 해야 되는 거라서 오히려 금산분리 쪽으로 가려고 하면 더 하세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저희 세 명이 동의한 거는 펀드 운영자가 아니 그 회사 운영자가 펀드 운영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다는 건 이제 동의가 되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약간 사금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이제 텀시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나씩. 그런 식으로 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뭔가 유교적인 철학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나 답답한 마음이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네. 날 찾아와라. 네. 답답하다.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결국은 다시 처음부터 하면 수백조 투자가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 집행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 걸렸던 거죠. 투자는 받지만 의사결정 내가 하고 싶다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게 갑자기 금산분리가 되니까 발끈 화가 난 거예요. 예. 어떻게 금산분리 하지만 이 말은 경영자들은 누구나 품고 있는 꿈이고 사실 하고 싶은데 투자자가 못하게 할 뿐이에요.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예. 근데 뭐 이게 해준다 안 해준다 일도 양단으로 끝나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 예. 구체적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분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뭐 의사결정을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서 그게 텀시즈 나오면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이렇게 하면은 금산분리가 되는 거네 할 수 있잖아요. 운용사를 설립했는데 뭐 이렇게 관여를 하면 이게 금산분리인 거네 거기 완화되는 거네 하면은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진행되는 논의가 되게 선문답스럽게만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네. 알겠습니다. 투자를 받는 대상인 피투자 회사가 펀딩의 깃발을 올리는 경우가 전혀 없나요, 정말? 사실은 이제 이 얘기 나오면서 뭐 비전 펀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예. 비전 펀드는 그렇지 않죠.
비전 펀드가 소프트뱅크에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예, 다른 데 투자하죠.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거지. 셀프로 투자하는 경우는 이렇게 큰 규모에서는 사실 보기는 좀 어렵죠. 어렵다. 네. 작은 뭐 아파트 짓거나 리츠하거나 이럴 때는 종종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오픈 AI 엔비디아 건에서 아마 차관이 좀 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그걸로 자기 칩 사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거기다 레버리지 3배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자기 돈을 넣어서 그거에 다른 투자 합쳐서 3배 뻥튀기 시켜서 자기 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SK가 출자를 한 어떤 회사가 그 회사가 주체가 돼서 네, 자금을 모집하고 그렇죠. 그 거기에는 SK가 출자는 했으나 넘버원은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운영권을 가져가고 펀드를. 그리고 그 회사가 SK 반도체 뭐 지분을 갖는 게 아니라 공장을 세워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공장을 세워서 이 공장을 SK 하이닉스한테 임대한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대료를 얼마를 받는. 네. 여기는 아주 심플한 모델인데 네. 다만 목돈이 안 드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네. 여기는 목돈 들여서 은행이자보다 더 조금 더 많은 임대 수익을 받는 정도로 뭐 이제 하이닉스가 더 하고 싶다면은 이거를 내 컨트롤 하에 넣고 싶다. 임대 싫다. 그러면은 자기 밑으로 이제 넣고 싶은 거겠죠. 요즘 진짜 그 빅테크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조달하면 만약에 그 꼬온다면 내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네. 투자를 받기도 애매하니까 마치 꼬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아니게 이렇게 다른 회사 세워서 네. 내가 사실상 임대하는 건데 네가 돈을 대신 꼬아서 여기서 만들어서 그거 내가 쓸게. 사실은 되게 많은 금융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겁니다. 어. 네. 실제로는 사실상은 빌리는 건데 빌리는 네. 걸로 안 보이게 하는 거. 빌리 있는 걸로 안 보이게 뭐 하는. 지금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뭐 PRS나 네, 이런 네. 것들도 똑같은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방식인데 저는 그 이제 미국에서 요즘 서양에서 하고 있는 그 방식이 그 투자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개꿀인데 그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뭘 믿고 해주나? 이러다가 한 3년 안에 AI 붐이 만약에 꺼진다든가 다 날리는 거죠 이제. 꺼지면 그 리스크는 내가 다 지는 그러니까 건데. 그 공장 터와 이제는 똥값이 된 GPU들만 왔다 그냥 산산이 흩어진 그 공장을 그걸 팔아서 자기들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보증이나 뭐 믿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투자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묻지마 투자인데 하지만 묻지마 투자라는 걸 알고만 하면 상관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보장된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 묻지마였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실제로 이건 묻지마야 묻지마인 거 확실히 알고 투자하세요라고 했으면 사실은 이제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관이 없는 그래도 그 투자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높을 수는 없는 게 연 7, 8% 정도 되는 그냥 임대 수익을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갖겠다가 이 구조일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들이랑 나눠 갖는 거면 그 뭐냐 보통주 발행해야지. 그런데 연 7, 8%에 만족하는 그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럼 안 이상한 나오겠죠. 게 어차피 인공지능의 미래에 결국은 리스크를 거는 거면 주식을 사야지 왜 그렇죠. 바보같이 이저 그런 임대 구조로는 안 하겠죠. 그걸 하냐는 거죠. 네, 안 하겠죠. 실제로 같이 다 함께 쉐어하는 구조로 만들고 싶어 망해도 하겠죠. 나만 살아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 안전판을 믿고 그걸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이런 주주관 계약 쓸 때 상업적 조항 이제 커머셜 텀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뭐 법적인 내용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별로 협상 대상 되지 않아요. 뭔가 뒤에 그냥 뭐 그 그런 게 숫자. 있을까요? 숫자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결국은. 뒤에 예를 들면 이건 책임진다. 네. 뭐 그런 조항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보이지 있죠. 않는. 뭐 쓰기 나름입니다. 정말 0부터 100 사이에 1부터 99 사이에 모든 사이에? 조항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메타의 계약도 제가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메타의 계약도 4년 뭐 지급보증 뭐가 그러니까 있었지? 4년 동안 임대할 거야. 4년 이상은 우리는 몰라. 그래야만 우리 부채로 안 잡혀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 너희들이 이해를 좀 해줘. 그러면 4년 후에 니들이 임대 안 한다고 하면 메타가 안 빌려가는 메타 전용 데이터 센터를 이거를 누가 어떻게 사? 그럴 경우에는 메타가 책임질게 너희들의 투자 원금은. 그거는 많습니다. 건데 근데 야 그러면 하방이 그때- 막혀 있네. 아니 근데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타가 도저히 이사는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는 메타 입장에서도 온갖 황당한 시츄에이션일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도 폭락하고 돈도 안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메타가 어떻게 이걸 책임집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지금 너무 좋은 예를 들어주신 건데 이게 조금 메타 하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예전에 물류센터 지을 때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예.
왜냐하면 물류센터 지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먼저 손님을 받습니다. 예. 어느 이커머스 업체가 보장을 우리가 이거 지으면은 1층, 2층, 3층은 내가 쓸 거야 해놓고 보장 받고 짓기 시작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쓰는데 만약에 중간에 엎어져 그러면은 걔들이 뭐 건설 비용은 네가 책임져라고 하는데 엎어져라는 그 말이 나오는 거는 조금 엎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 회사는 완전 박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이. 예, 그래서 담보도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래서 책임질 사람이 없구나. 계약적으로는 책임을 지게 돼 말이 있지만 되는데. 실질적으로 디폴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고 하면 되고 또 이제 계약도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공모 펀드로 이루어진다면은 공시가 돼야 되고 정확하게 그러네. 설명이 돼야 되고 그런 그렇다는 것들이 이야기죠. 많이 필요하고 어쨌든 자기 판단 하에만 할 수 있게 된다면 어쨌든 뭘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원칙적으로는 맞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별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결단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잘 안 방법이 될 없어. 일이잖아요. 사실. 지금처럼 논의에서는 저는 0 아니면 100으로 결정될까봐 겁나요. 그렇지. 왜냐하면 누가 답은 여기에 뭐 한 62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아. 지금 이런 얘기만 하면은 0 아니면 1밖에 없으니까. 야, 그럼 우리 죽으라는 거냐? 금산분리 가자. 이렇게. 될 일도 그러니까. 안 돼서 공장 못 짓는 일이나 네. 아니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일지 다음 대통령일지 몰라도 누군가 그냥 몰라 내 무덤에 침 뱉어. 자 SK님하고 네가 마음대로 해. 금산분리 간다. 완화. 그렇게 할까봐 어느 쪽이든. 그렇죠. 어느 쪽이든 다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분명히 답은 그 중간쯤에 있으니까 빨리 그래. 계약서를 좀 써라. 그러면 변호사님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지금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데 그 옆에 이제 부안해동 하는 기업은 있는 것 같아요. 아. SK가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도 좀 한번 금산분리를 나도 새마을금고 하나 있어. 나도 하나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있겠죠, 당연히. 얼마나 좋아요. 그럴까 기회가 봐. 좋으니까. 그럴까 하지만 봐. 왜 SK만 해줍니까? SK가 그걸 왠지 목적으로 이럴까 하지 봐. 않은 것 같고 일단은 그 옆에 있는 분들을 잘라내고 좀 쉽게 보면은 그냥 순수한 목적인 것 같다. 아, 답은 금산분리에 그래. 있는 게 아닌데. SK는 순수한 마음인 것 같은데 그 순수한 마음을 들어주려고 제도를 바꾸면 그게 좀 온갖 이상하다. 날파리들이 그래서 다 왜 꼬입니다. 투자자 동의 조건만 지금 세팅하는 것만 몇 달 걸릴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최태원 회장이 하여튼 우리 금산분리 원하는 게 아니야. 새 제도를 원해. 계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으로 하면 된다. 그 로펌이 바로 와이즈 포레스트고 내가 이미 준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SK는 광고 방송이었나요? SK는 지금 도대체 무슨 로펌이랑 도대체 일하고 있는 거냐? 누구를 찾아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김현장을 하지 말고 생각보다 김현장이 허술하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 내 방송에 나와서 계속 내가 뭐라고 할 거야. 내가 일을 맡는 순간 나는 이젠 말할 수 없는 그런 의무가 생기니까 천준범 변호사 입을 입도 막아라. 막고 입을 막아라. 일도 하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삼성이 짠 삼성 나쁜 기사 쓰면 우리 회사로 입사해. 쟤를 없애버리자. 아, 진짜 몇 명 데리고 갔어요. 진짜. 진짜로 본 적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아픈 기사 많이 쓰는 기사는 술 먹이고 뭐 하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사를 시켜버려. 쟤를 입사시키면 연봉 1억만 주면 떠올치는데 저 기사를 막으려고 우리가 저 언론사에 1년에 얼마 주고 있지 지금? 그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다. 와이즈 포레스트를 인수해라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오늘도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재밌게 얘기하고 표현은 좀 거칠게 했는데 고민거리네 진짜 이거. 그러니까요. 워낙 요즘 AI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네. 조금 고민은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예전 같으면 아유 이게 그래도 이 꼼수를 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너무 들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100년 후에 어. 아유 100년 후에 우리 조상들이 진짜 이랬다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상복을 3년 입느니 5년 입느니 싸우다가 그러니까 난리를 그런 문화가 피웠던 그런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약간 유연하게 좀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찾아보면 있다. 0이나 1로 결정하지 말자.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와이즈 포레스트. 공정위원장님도 최후의 보루로서 음.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본업하려고 하는 일인 것 같긴 아니 그러니까 뭐 본업 공정위원장 설명도 금산분리는 안 된다는 거지 다른 게 안 된다는 건 그렇지. 아니잖아. 왜 갑자기 금융업을 하려고요? 반도체나 해. 라는 건데 어. 반도체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면서 금융업에 그 운용하는 거는 이제 못하게 해야겠지만 네. 다른 방법이 많다 지금. 그 일회성 펀드는 어떻습니까? 요 특별법으로 그러니까 특별법이네. 요 펀드만 가능하고 다음부터는 금산분리 없어. 그래서 특별법. 그냥 하이닉스 특별법이야. 하이닉스만 아, 가능해. 그 하이닉스 특별법 어딨어? 그게 더 이상해. 왜 하이닉스만 특별법을 해줘? 가덕도 공항 특별법은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덕도 특별법이 말이 많잖아. 그 특별법이지 그러니까. 법으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으로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YG 포레스트 전진범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